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사업 합동설명회가 무산됐습니다. 사업 철회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5년 전 이동도서관 차량을 리모델링해 만든 아산은행나무길 소풍도서관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렵게 된 건데 철거된 자리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뉴도서관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문화예술계가 많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도 천안과 아산에 공연장과 전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세종시 읍면지역 초등학교 5곳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 신호등이 설치됐습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벼와 포도,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박 3일 일정으로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안 후보는 7일 국립 망향의 동산 위안부 피해자 묘역을 참배하고 천안중앙시장으로 이동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어 천안역 명동거리에 있는 청년몰을 찾아 지역 청년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세종시가 지역산업의 획기적인 발전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추진 중인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정부 승인 절차를 진행하던 중 암초를 만났습니다. 산단 조성으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 영향 검토 등을 알리기 위한 합동 설명회가 열렸는데 사업 철회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 속에 파행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합동 설명회장, 사업 시행자인 LH 관계자가 설명회 시작을 알리자 일부 참석자들이 단상 앞으로 나가 반대 구호를 외칩니다. 산단 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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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는 단상에 올라 반대 현수막을 펼치는가 하면 미리 준비해온 호루라기와 끈가리 등으로 행사 진행을 막습니다. 중간중간 사업 시행자가 설명회를 강행하려 시도했지만 일부 참석자들이 빔 프로젝트를 강제로 끄는 등 적극 저지하고 나서면서 설명회 시작을 알린 지 40여 분 만에 결국 파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증인 설명회 진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돼서 여기서 설명회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LH 관계자는 설명회 무산에 따른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설명회를 통해 사업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돼 아쉽게 됐다며 향후 오늘의 설명회 무산 사유를 공지한 뒤 별도의 방법으로 사업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산단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업 시행자와 세종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통해 자신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설명회만 강행하려 했던 겁니다. 산단을 철회를 해야 된다. 또 혹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입지 선정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자체를, 시도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정부 승인을 위한 최종 절차 착수 단계부터 사업 철회를 외치는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28곳 4,524헥타르 면적과 등산로 5개 17.2km 구간을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입산 통제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입산 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입산 통제구역에 대한 정보는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읍면지역 초등학교 5곳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 신호등이 설치됐습니다. 노란 신호등은 기존의 신호등과 달리 외관이 노란색으로 꾸며져 식별 효과가 높으며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시켜 안전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번에 총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학생 수와 차량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신봉초와 대동초, 교동초, 연봉초, 전이초 등 5곳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교통안전지수에서
2년 연속 종합 A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5년 전 이동도서관 차량을 리모델링해 만든 아산 은행나무길 소풍도서관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렵게 된 건데 철거된 자리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유도서관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폐차될 처지에 있던 이동도서관 차량을 리모델링해 만든 소풍도서관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은행나무길을 오가는 시민들을 위해 운영돼 왔지만 코로나19 확산해 재작년에는 한 차례도 운영을 하지 못했고 지난해에도 일주일에 하루 단 4시간 정도밖에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운영을 도와주던 자원봉사자도 줄면서 올해도 사실상 휴관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운영이 어렵게 된 소풍도서관이 사라질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아산 시립도서관은 폐차량으로 만들어진 도서관이 노후화된 데다 비좁은 공간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활용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철거된 자리에는 신창면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무인 유도서관을 옮겨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동 도서관으로 사랑받다 멈춘 뒤에도 계속 도서관으로 시민 곁에 머물던 소풍 도서관이 코로나19 악재 속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청남도는 농촌주택개량 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 사업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각 시군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벼와 포도,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받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에 집중되는 농업인 소득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수확 대금을 월별로 나눠 먼저 지급하고 시가 이자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관할 지역 농협과 자체 수매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입니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수매대금의 60%, 매월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지역 문화예술계가 많이 침체돼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공연장과 전시장을 새로 조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공연 기획자인 강승우 씨. 2016년부터 살롱드 아산이라는 공연을 만들어 지역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에는 마땅한 공연장이 없다 보니 장소 구하기가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이런 강 씨에게 마음껏 공연을 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아산 온천동에 조성 중인 와유입니다. 지난달 초부터 발품을 팔아가며 현재 막바지 작업 중인데 이달 안에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첫 공연을 열 예정입니다. 음악 좋아하고 흥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공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뭐 단순히 공연뿐이 아니라 뭐 영화도 같이 보고 차도 한 잔 같이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고 싶었었는데 마침 또 이런 기회가 생겨서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천안에는 지난달 21일 새로운 갤러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신불당 아트센터 M갤러리입니다. M갤러리는 과거와 기억을 의미하는 메모리, 순간과 현재를 의미하는 모멘트, 변화와 미래를 의미하는 모멘텀을 뜻합니다. 이미 개강기념 전시는 성공적으로 마쳤고 전시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업성에 치우치지 않고 장애인 등 전시 공간에 목마른 예술인에게 전시장의 문을 활짝 열 계획입니다. 천안을 대표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역사에 관한 그런 것도 전시를 한다든지 또 소외된 어떤 장애인들의 그런 마음을 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천안 시민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소망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 공간이 아주 의미 있게 그 뜻깊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 하지만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는 위기 속에도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올해 약 14억 원에 이르는 예술 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3일 사업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의 일상 회복을 돕고 위축된 예술 창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약 3억 6천만 원 늘어난 13억 7,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진행되는 공모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과 전문예술 창작 지원, 청년예술 창작 지원 등 3개 사업이며 공모 신청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한편 사업 설명회는 오는 13일 낮 2시부터 세종 음악창작소 누리락에서 열리며 세종시 문화재단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SK 브로드밴드는 지난 2020년부터 미디어 창작 콘테스트를 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출한 프로그램 기획안 중에서 우수작을 선정해 실제로 제작과 방송까지 이어지게 하는 공모전인데요. 지난해 11월부터는 제3회 콘테스트가 진행되어 왔는데 2달에 걸친 응모 기간과 심사 과정을 통해 수상작들이 선정됐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적이 줄어든 지역 상권에서 묵묵히 버티며 살아가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선별진료소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담아낸 작품도 있습니다. 지난 2회 콘테스트에서 선정된 우수 기획안을 바탕으로 제작 방송된 프로그램들입니다. SK 브로드밴드가 지난해 11월부터 2달에 걸쳐 제3회 미디어 창작 콘테스트를 진행해 프로그램 기획안 5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 피아노의 발원지 대구 사문진 나루터를 다룬 다큐멘터리 꿈의 시작, 퇴근 후 동네에서 만난 주민들이 저녁을 함께하는 힐링 예능 저녁메이트 등이 입상작으로 선정된 가운데 영예의 최우수상은 지역 특산물의 생산 유통 과정과 이를 활용한 채식 요리를 선보이는 프로그램 잘 먹겠습니다에게 돌아갔습니다. 시골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인구를 유입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시골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만의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싶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수상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게 진짜 콘텐츠로 만들어지면 보고 싶다? 좀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39편이 접수돼 방송 관련 학과 교수와 영화사 대표 등의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최우수상에는 200만 원, 우수상과 장려상에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지역 채널 프로그램으로 제작돼 방송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행복도시 건설의 최선봉에 있는 행복청과 세종시가 잇따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난해 확정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계기로 올 한 해를 정치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는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로서 정치 행정수도 세종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행정의 초점도 행정수도 완성으로 모아집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새해 첫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수도 세종의 법정 명문화를 추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2027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국회 규칙 제정 등 사업 추진 과정에 국회 사무처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공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도 정치 행정수도 완성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외교, 통일, 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소속위원회의 추가 이전,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과제들을 실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도 올 한 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에 따른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작업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주거, 교통대책,
미디어 등 지원 기능, 입지를 위해 예정부지 인근의 도시계획과 내부 연계교통, 광역교통 개선 대책 등을 중점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정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어떤 청사진이 제시될 것인지도 올 한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온양온천역 방문자센터 주변 바닥 탄성 포장재가 잦은 변형으로 쉽게 파손되면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해당 부분을 보도블록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온양온천역 방문객센터 앞 광장. 탄성 포장재 바닥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일부 포장재 끝부분은 들뜨면서 통행에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인네들 걸어가다가 걸리면 넘어지지. 매번 보수를 반복하고 있지만 수시로 들뜨면서 일부는 아예 걷어내고 아스팔트로 교체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관도 좋을 리 없습니다. 이처럼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면서 아산시가 탄성재 포장재 바닥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교체 구간은 온양온천역 관광 안내소부터 자전거 대여소까지로 수축 팽창이 반복돼 파손이 잦은 탄성재에서 보도 블록으로 변경됩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약 2억 8천만 원입니다. 아산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햇볕이 잘 들지 않아 탄성재가 썩는 등 파손이 잦아 안전사고까지 우려돼 교체를 결정했다며 오는 4월쯤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분적인 보수나 교체가 아닌 온양온천역 광장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기부 행렬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 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차곡차곡 모은 돈을 기부해 훈훈함을 주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한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며 소일거리 한창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고무 패킹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작업인데 개당 3원에서 5원을 받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으면 우울증이 올 것 같고 여럿이 모여서 얘기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너무 좋아요. 언뜻 보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오랜 시간 작업하기에는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를 하는 이유,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모은 돈 100만 원을 천안시 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매년 100만 원씩이라도 우리가 좀 아끼고 절약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좀 우리보다 못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후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다가 어르신들은 이를 통해 다른 경로당을 비롯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올해 모두 11차례에 걸쳐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농업기계 기본 작동 원리와 조작 기술, 안전점검, 농기계 도로주행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등으로 각 읍면동 농업인 1,0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수강에 대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계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아산시 노동상담소가 지난해 노동상담을 진행한 결과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담 건수는 모두 875건으로 이 가운데 약 22.2%인 197건이 임금체불로 가장 많았으며 퇴직금과 징계 해고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기 사업장의 어려워진 운영 상황과 함께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 불안 요인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아산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산시청 홍보 담당관실 윤진수 주무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산시청 홍보담당관실의 윤진수 주무관입니다. 네, 요즘 영상 크리에이터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아산 영상미디어센터에서도 시민 누구나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교육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아산시는 시민 누구나 영상 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설교육은 기초과정인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교육과 PC를 활용한 영상교육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며 기초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미디어센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영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명 이상의 모임이나 단체가 교육을 신청하시면 시에서 직접 찾아가 상담도 하고 맞춤형 영상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있지만 미디어 활용이 낯선 분들이 계시죠. 어르신들이나 초보자분들 어떤 교육을 들으면 될까요? 네, 요새는 어르신들께서도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영상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조금 더 영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프리미어 프로라는 PC 편집을 쉽게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과 초보자들이 접근 장벽을 낮췄고요. 또한 어르신들이 많으신 노인대학에 직접 찾아가 스마트폰으로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네, 실제로 촬영부터 편집, 또 제작까지 스스로 할 수 있어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직접 참여한 시민분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기회가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영상 제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서 접근하기 쉽고 다양한 영상 교육을 시작하면서 시민들께서 너무 재밌어 하시고 직접 만든 영상을 보면서 매우 만족하고 계십니다. 네, 미디어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소개해 주시죠. 네, 교육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아산시 통합회원으로 가입하신 후에 로그인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산시청 홍보 담당관실 윤진수 주무관이었습니다. 천안중앙시장 상인회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천안시 복지재단에 3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불당마을 동일 하이빌 입주민들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600만 원을 복지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세종시 반곡동 제1기 주민자치회가 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지난달 공개 추첨 과정을 거쳐 선발된 고등학생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세종시 한솔동 아침뜰 근린공원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됐습니다. 당분간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며 하루 용출량은 100톤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LS밸브에서 일반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5-398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불당 오디세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격일제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2-793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파워엔텍에서 수질환경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1-290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